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만두 만들기의 장인이 펼쳐내는 내용으로 그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기한 장사 수완을 보여준다는데요. 그럼 이제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그 이야기 속으로 모두 다 같이 뚝딱.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를 만드는 양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붓고 그 중앙 언저리에 판을 하나 깔아놓고는 커다란 만두 하나를 쪄내는 것이었지요. 그랬다 보니 그 큰 만두 하나에 기겁을 하면서도 그걸 여러 조각 떼어 먹고 난 이들은 마냥 맛있다 난리를 치면서도 급기야 하루 내내 배가 안 고팠다면서 매일 와 떼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만두 속에는 별의별 좋은 식재료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영양면에서도 정말 으뜸인 것이었고 말입니다. 헌데 그럼 이제 이 만두를 다른 동네에도 내다 팔 때가 된 것 같네 그려. 이 동네에서 이 정도로 잘 팔리면 그짝 새로운 마을 사람들도 분명 이 만두를 반겨줄 것 아닌가? 이런 양씨의 말에 아내는 함께 그리 해보자라며 며칠 먹을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엄청난 크기의 만두피와 그 안에 들어갈 각종 재료들을 더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식재료들을 여기저기서 구입해 길을 떠나는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어느 길목에서 글쎄 누군가가 감수광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무슨 감을 따달란 얘기인 건지 아님 화투를 치다 광을 내다 판다는 얘기인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소리를 무심히 지나쳐가며 다른 마을에 이르는 양씨 부부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나? 부인, 그 만두속 넣을 재료 좀 얼른 삶아보시오. 이에 아내는 돼지 뒷다리 살부터 해서 갖은 양념들이 버무려진 항아리를 구루마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피우기 시작하더니만 가마솥을 팔팔 끓이면서 그 커다란 만두피를 빚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동네 사람들은 그 큼지막한 밀가루 반죽에 너나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나와 신기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저거는 한 10사람이 달라붙어도 배부르겠구만 그래. 어째 저놈의 속은 뭘로 다 채우려고 그러는 건가? 이에 또 다른 주민은 저 속이 꽉 차야? 제대로 된 만두가 된다 안 합니까요? 헌데 저걸 저리다 채우려다 보면 거 한참은 모자라겠구만은. 그런 말이 오고 갈 즈음 벌써 만두 하나가 다 빚어진 양씨의 만두 노점상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커다란 솥에다 만두를 넣고 쪄대니 다시금 뚜껑을 열자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온 마을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감탄을 이어하며 다가온 사람들은 저마다 줄을 서며 그 커다란 만두를 한 입거리씩 떼어 먹는 것이었어요. 물론 한 입당 2, 3푼은 내주면서 말입니다. 아이고야, 요거 한 입 떼놓고 보니 저 속이 아주 튼실하고만 그래. 맛도 아주 일품인 것이 거참 신기하네 그려. 맞아요. 저리 큰 만두 하나로 맛을 내니까는 고 깊은 속맛도 아주 한가득 모였나 봅니다. 거참 세상에 요런 맛도 있었구만요. 이런 마을 사람들 덕택에 그 커다란 만두 한 개는 금세 찌꺼기로만 남아도는 것이었어요. 이런 뿌듯한 마음을 안고선 근처 미리 잡아놓은 숙소로 돌아온 양씨 부부였습니다. 그럼 어째 내일은 다른 마을로 가볼까요? 이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두를 알려놓으면 이 기술 배우려고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기술을 전수하면서 더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인의 말에 그렇지. 어디 우리 마을에서만 이 만두를 만들어 갖고서는 재료비만 사는데 남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갔지 않았소이까? 더군다나 하루에 3개 만들기도 힘드니. 이런 결심의 양씨 부부는 다음 날 또 다른 마을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전 마을 사람들이 쫓아나오며 남은 만두라도 좀 달라 이르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이에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다 약속을 하며 손가정 흔들어주는 양씨 부부였지요. 헌데 그 길로 얼마를 걸어갔을까요? 또 다른 언덕 하나를 겨우 넘어서려는데 감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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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광.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양씨가 부인, 저 소리 또 안 들리시오? 왜 지난번에도 어딘가를 지나칠 때 저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았소이까? 이런 남편의 말에 아내는 순간 발을 멈추더니만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시오? 여기 오는 내내 물소리하고 바람소리밖엔 안 들렸구마는? 이런 아내의 말에 양씨는 다시금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지금도 감수광 거리는데 이 소리가 진짜로 안 들린단 것이오? 저기 저 풀숲에서 들리는 것 같고만은? 이런 남편의 말에 아내는 도무지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마냥 그 풀숲만을 뒤져대는 것이었습니다. 됐네 그려. 지금은 또 안 들리는구만. 어째 나한테만 들리는 건가? 이런 일들을 겪은 이들은 어느새 그 큰 만두 빚을 생각만 이어하며 새로운 마을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저작거리에서 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커다란 만두를 빚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이번 마을은 뭔가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만 가는 것이었어요. 솥에서 커다란 만두가 짜잔 하고 모습을 드러냈어도 그저 동네 꼬마아이들 몇몇만이 그 만두를 찔러보기 바쁜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니들이 그래버리면 먹을 어른들이 못 먹는다 안 하는가? 니들 집에 나가서 부모님 좀 모시고 오거라. 여서 이러지들 말고. 양씨의 말에 한 아이가 한 접시 먹고 싶다며 괜한 말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요런 만두 맛은 우린 별론디. 여기선 다들 한약 맛이 나야 좋다 안 합니까요? 그리고는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이후 한두 처자만이 관심을 갖고서는 살짝 맛만 보더니만 뒤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결국 오지 않았음은 물론이었고 말이죠. 이에 그 커다란 만두는 다 식어버린 채로 근처를 돌아다니는 고양이들한테나 뭉탱이로 떼줘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양씨 부부였습니다. 어째 여기서는 일에 안 먹힐 수가 있다요. 우리가 이 만두를 다른 데서 또 만들었다 이래 되면 그땐 어째야 된답니까? 그러자 양씨는 그럼 잘 팔리던 데서 또 팔면 되지 뭐가 걱정이라는가? 그 무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이 한 군데라고. 이러면서도 내심 시무룩해만 있는 그였습니다. 헌데 그 다음 날로 양씨 부부는 이 마을은 아주 약재로 특화된 마을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머리를 써본 것이 그 만두 안에 한약재를 넣어 그럴듯한 맛을 내면 어떨까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양씨 부부는 득달같이 한약재를 사와 그 커다란 만두를 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약재의 향기가 온 동네에 퍼져나가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근처를 걷던 이들은 모두 한두 명씩 짝을 지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냐며 한참을 관심 갖는 마을 사람들이었죠. 이에 순간 그 가마솥을 열자 우와라는 탄성과 함께 한약재로 살짝 그을려버린 만두에 감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입씩 가져가 먹으며 감탄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주 한약 맛이 제대로 배웠구만 그래. 그 만두를 이래 먹으니 아주 삼시세끼 이것만 먹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치만두나 비지만두는 들어봤어도 이런 한약만두를 누가 생각이나 해봤답니까? 아이고야, 신기해라. 이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아주 더 신이 나버린 양씨 부부였지요. 그 어느 마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아주 깊은 뿌듯함이 눈물과 함께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만 남아버린 만두의 뒷정리를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부부였지요. 다음 날도 아쉬워하는 마을 꼬마 아이들을 뒤로하며 또 새로운 마을로 발길을 옮기는 양씨 부부였습니다. 헌데 그 마을에서도 별 반응이 없다 보니 이전의 경우를 발판 삼아 그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살피는 양씨 부부였지요. 그리고 나자 그 마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쑥향기에 거의 빠져 있다시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쑥을 팍팍 삶아서는 아주 또 그럴듯한 쑥만두를 만들어낸 양씨였지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또 너나 할 것 없이 그 커다란 만두에 감탄하며 나중에 기술을 알줄 수 있는지 묻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을 찾아오면 된다며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는 양씨 부부였어요. 그리고는 다른 마을을 또 거쳐가며 그 커다란 만두의 입소문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녔을까요? 그 와중에도 양씨의 귀에선 감수광 감수광 하는 소리가 때마다 들려왔지만 말입니다. 이젠 정말이지 자신한테만 들리는 소리인 줄 직감한 그는 자면서도 는 그 소리를 꿈꾸기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때였어요. 정말 그 꿈속에서 웬 처자가 모습을 보이며 감수광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급기야 그 양씨를 꼭 안아주는 것이었죠. 양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커다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천천히 잠에서 깬 것이었지요. 거참 희한하고만 그래. 내 돌아다닐 때 나만 듣던 소리를 결국 꿈에서야 알 수 있었으니 어찌 그런 젊은 처자가 나한테. 아직도 그 처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꿈에서나 안아봤던 그 처자의 품이었지만 말이죠. 이윽고 다음 날이 되어 또 다른 마을을 또 돌기 시작하는 양씨 부부였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그 커다란 만두가 이제는 단 한 입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온갖 식재료를 때려 넣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 사람들 입맛이 이래 제 각각이랍니까? 간사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데가 없소이다. 이런 아내의 푸념의 양씨도 그러니 말이오. 벌써 며칠째 돌아다닌 마을이 다 하나같으니 말이지. 어째 이 고을 특산물도 하나같이 다 내다버리게 생겼으니. 정말 그랬습니다. 각각의 마을 사람들의 좋아한다는 그 마늘을 기름에 볶아 넣기도 해보고 닭고기를 푹 고아서는 간장에 졸여 넣기도 해본 것을 그 어떤 이들도 결국 이 커다란 만두에 관심조차 두질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이에 결국 빈털터리가 된 채로 집에 돌아온 양씨 부부였습니다. 그간 먹고 사는 데에만 번 돈을 모두 날린 건 물론이요. 그 버린 만두만 생각하면 아주 속상한 정도가 도를 넘어 잠까지 제대로 못 이룰 정도인 것이었죠. 헌데 그래도 그 기술 배우러 올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곳곳에서 관심 가져준 사람들한테 이 집 주소를 그래도 잘 일러줬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아내의 말에 양씨도
내심 부푼 기대를 아는 채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헌데 닷새가 흐르고 또 5달이 넘어서는 거의 1년이 다 될 때까지도 그 큰 만두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이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가끔씩 안부를 묻는 이웃집 장씨 말고는 그저 동네 개들만이 대문 밖을 어슬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다는가. 내 당장 다시 우리 동네서라도 팔아봐야 쓰겠는디. 그래도 이제는 그 만두 만들 기력도 좀 채 남아있질 않은 양씨였습니다. 그간 타지의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둔 만두인 것을 여 자신의 동네에서만 장사를 이어하기엔 이젠 별 성에 차질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장터에서 재료를 사온 아내의 설득에 양씨는 하는 수 없이 장터에 억지로 끌려나가서는 만두를 빚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이전보다는 훨씬 성의 없는 만두를 말입니다. 물론 그 크기는 그 어느 때만큼이나 속이 꽉 찬 상태에서 무진장 커놓은 것이었지요. 그 크기만큼은 양심안에 아주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었으니까 말이죠. 헌데 그때였어요. 감수광, 감수광. 어디 감수광? 웬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익숙한 소리를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양씨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웬 길을 가던 꼬마 여자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불러 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수광, 나 저 만두속 한번 보고 싶습니다요. 한 접시 사주시어요. 어디 감수광? 이에 그런 아이가 제 부모와 함께 다가오자 그 여자아이한테서 눈을 뗄 수 없는 양씨였어요. 그리고는 그 부모가 달라는 만두 한 조각을 떼어내 접시에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이한테서 눈을 뗄 수 없는 그였지요. 어째 환청처럼 들렸던 저 말이 꿈에서나 또 들려온 소리였건만은 어째 저 아이한테서 그 말을 들을 줄이야. 이에 만두 조각을 조아라 먹고 있는 여자아이한테 양씨는 조심스레 말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 요것이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랬지요. 우리 가족은 저기 저 먼 섬에서 왔다 안 합니까요? 아이의 당찬 말씨에 그 부모도 그저 흐뭇한 미소를 내보일 뿐이었어요. 그럼 그 감수광이란 말이 뭔 뜻인지 좀 알려주겠느냐? 내 일전에 한참 동안 좀 들어봤어서 말이지. 그러자 아이는 아, 가십니까? 라 이르는 말 아니겠소. 먼 길 갈 때 특히 내 원하는 곳으로 안 가고 있을 때 막 되묻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디요. 어찌 이런 똑똑한 여자아이가 있나 싶은 양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남은 만두를 공짜로 더 내어주는 그였지요. 그러자 아이고 괜찮은데 말입니다. 딸의 입맛이 워낙 까다로운 편인데 제 입맛에 아주 잘 맞는지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말이요. 그리고 이 큰 만두를 보더니만 어찌나 신기해하고 신이 나하던지 저희도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솜씨가 좋으십니다요. 이런 딸 아비 말의 양씨는 제 고개만 살짝 끄덕이더니만은 헌데 뭐? 그리 좋으면 뭐합니까요? 이래 손님이 없어버리는데. 다른 동네에서도 뜨문뜨문 오더니만은 이젠 이 내 사는 동네에서도 아예 발길이 뚝 끊겼다지 않습니까요? 이러니 뭐 이런 큰 만두 빚는 기술도 내버려야 할 것을. 이에 순간 깜짝 놀라는 딸 아비였습니다. 아니 그런 귀한 기술을 갑자기 왜 내다 버린답니까? 우리 동네에선 아주 없어서 못 팔 것인데 말이요. 이 우리 막내딸애를 봐도 딱 와닿지 않습니까요?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만두를 먹고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면서도 그 커다란 만두를 신기해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는 동네가 어디라 하셨소? 아까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디 남쪽에 있는 섬이라 하는 것 같던데. 이 말에 환히 웃는 딸 아버지였어요. 들어는 보셨을 텐데 말입니다.
저 아래 제주도에서 왔다 안 합니까요? 내일이면 내려갈 터인데 일 때문에 잠깐 올라오려 했더니만은 제 막내딸이 굳이 쫓아오겠다며 고집을 피우지 않았겠소. 집에는 큰딸이 있는데 이제 막 시집갈 나이가 되나서 말이지요. 어째 같은 양씨랑은 엮이지 말아야 할 터인데. 양씨라고요? 깜짝 놀라 되묻는 양씨였어요. 자신도 양씨였건을 살면서 어디서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는 그런 같은 양씨인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소마는? 댁도 설마? 양씨인 것이요? 서로 놀라 되물으면서도 그 양씨가 집성촌으로 있는 제주도를 어찌 몰랐느냐며 그 양씨의 아버지 이름을 한 번 더 되묻는 딸아버지였지요. 그러자 해자 만자 되시는데 말입니다. 어째 20년은 꼬박 이 동네에서만 사시다가 가셨으니? 그래서 아드님이 제 본래 고향도 모른 채로 살아오신 거였구려. 헌데 뭐가 됐든 어찌 이리도 반가울 때가 다 있습니까요? 그럼 저랑도 먼 친척쯤은 되놓으신 것 같구만은. 이런저런 남은 얘기를 나누던 이들은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언제든 제주도로 내려오라는 그 딸아이의 아버지였지요. 헌데 그런 여차의 양씨는 아내와 방에 둘러앉아서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째 이 마을에서도 별 소득이 없어 버리는데 말이오. 내 아버지의 고향이라도 가면 뭔가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자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이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려요. 뭔가 노력을 해도 뜻이 맞는 사람하고 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피가 섞인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확률도 크고 뭐니 해도 시아버지의 고향에서 새로 시작한다면 그 의미도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 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아내의 말에 무릎을 탁 하고 치는 양씨였어요. 왠지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한때 들려왔던 감수광이 또다시 들려오는 듯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이들 부부는 미리 싸둔 짐을 바리바리 싸든 채로 그 같은 양씨 부녀가 묵는다던 숙소로 빠른 걸음으로 내딛는 것이었어요. 이내 먼 길을 떠나려던 그들과 조우한 양씨 부부였습니다. 어째 저희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요? 행여나 제 아버지를 아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할 것 같으니까 말이지요. 이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양씨 부녀였어요. 그리곤 이들 모두는 곧바로 그 제주도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한참 동안에 그 내려가는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놓고 나니 드디어 저 먼 곳에 놓인 남해 바다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곧장 그 바닷가에 이르러 커다란 나룻배를 얻어 탄 그들은 그 안개에 휩싸여 있는 큼지막한 섬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제주도로 발을 들인 양씨 부부인 것이었지요. 이곳의 생활상은 자신이 온 곳과는 달리 말도 희한했으며 사람들이 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신분 차이가 별로 없어 보였으니 가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누구나가 여유로운 얼굴로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듯 한 것이었지요. 적어도 양씨 눈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어째 그 양해만님을 안다는 가족이 있어 놓은 터여서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라며 그 딸 아비가 곧장 누군가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씨가 마주한 이는 자신이 양해만 씨의 친 여동생이라 이르는 한노파인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반가울 때가. 진정 당신이 그 양해만 오라버니의 아들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이럴 수가. 내 평생 오라버니를 못 뵐 줄 알았건만은 이 아들이라도 볼 수 있어 놓으니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이다. 아이구야. 라면서 끝내 굵은 눈물을 쏟아내는 할멈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양해만 오라버니와 헤어지고 나서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 씨의 아내 또한 아주 반가이 맞아주는 것이었지요. 내가 자네 고모니. 이젠 그리 불러도 좋겠네. 그럼 어째? 여기 이쯤에서 내 딸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말이지. 가만히 있어보자. 여서 잠시만 좀 기다려보면. 이라더니만 얼마가 지나고 나자 정말 그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 웬 흰옷을 입은 처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밖으로 모두들 말짱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지요. 양손에는 소라와 각종 해초를 잔뜩 쥔 채로 말입니다. 이를 생전 처음 본다는 마냥 양씨 부부는 그저 입만 해 벌린 채로 한동안 담을 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맨 나중에 걸어 나온 여인을 양씨 부부에게 소개시켜주는 양씨 고모였습니다. 여기가 내 딸 양지혜라 하우. 그러니 자네와는 고종사촌지간이라 해야겠지. 그리고 너한테는 외사촌이고 말이다. 이들의 만남에 바닷가의 태양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씨 고모의 집에서 그간의 짐을 모두 풀 수 있었던 양씨 부부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양씨 부부는 이곳 장터를 살피더니만 그들만의 만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여라도 잘만 먹히기 시작하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그저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지요. 멀리 보이는 바다가 정말이지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아, 아버지는 왜 이런 좋은 곳을 놔두고 그 누굴 따라갔기에 그리도 날 멀리서 낳아놓은 것이오. 여서 한평생을 살아도 마냥 좋겠건만. 이런 넋두리의 양씨는 그 변함없는 커다란 만두피를 빚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다해 만든 아내의 속을 말끔히 넣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완성된 만두를 선보이고 나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저 그 모습만 신기해할 뿐 뭔가 먹기는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때 마냥 좋아해줬던 그 어린 여자아이만의 두 접시를 벌써 허겁지겁 먹어대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째? 이 정도로 반응이 없을 수가 있다는가? 분명 내 딸애가 좋아하면 다들 좋아할 것이 분명했는데. 제주도로 함께 넘어왔던 딸 아비의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양씨였지요. 헌데 이 제주도 사람들은 양씨와 고씨, 부씨 성을 가진 세 성씨가 모여 살고 있었다지만 이들 모두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 정도에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쨌든 옳았구나 싶던 양씨는 곧장 여러 해산물을 사와서는 냄새도 구수한 해산물 만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또 내보이자. 야, 해물 냄새 끝내주는구만. 그래. 어여, 집에 가서 새우탕면이나 끓여 먹어야겠구만. 안 와도. 어제 먹다 남은 해물을 잔뜩 찬물에다 넣어놨는데 말이지. 그걸 끓여서 해신탕이나 해먹어야겠수다. 이런 여차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제주 사람들이었지요. 정말이지 만두는 한 조각도 안 팔렸고 말입니다. 아, 이를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놓은 것을. 이 만두만 바라보고 왔건만은. 망연자실 먼저 간 아비한테라도 이 슬픔을 고하려는 듯 먼 하늘만 올려보는 양씨였어요.
헌데 아, 이런 진귀한 만두를 그냥 평범하게 내놓으니 그런 거 아니오. 자고로 물고기를 잡을 때도 현혹을 시켜야 하는 것을 이런 만두가 처음인 사람들한테 뭘 그리 큰 기대를 하셨습니까? 난데없이 나타난 고종사촌 양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물질을 하러 바다로 나가기 전 외사촌의 만두장사 얘기를 듣고는 잠시나마 동태를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그럼 어찌 현혹을 시킨단 말이오? 처음에 올 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친척을 만나는 한이 있어도 당장 내려오진 않았을 것을. 이젠 정말 빈털터리인데 말이오. 우는 소리 그만하시구려. 그 사람 일이란 것이 자고로 방법을 찾다 보면은 어찌 될지 하늘도 모르것이니께. 내가 한번 일러주대로 해봅시다. 라며 뭔가 당찬 말들을 연이어 꺼내놓는 양지혜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귀를 쫑긋 세웠던 양씨 부부는 곧 고개만 끄덕거리며 그리 해보겠다 다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곧장 대장장이를 찾아가는 양씨였습니다. 이내 고종사촌 양지혜가 말해준 대로 그 대장장이에게 주문을 넣는 것이었지요. 이후 며칠이 지난 뒤 양씨 부부는 가려진 커다란 무언가를 이끌고 다시금 장터로 나선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천으로 가리운 것을 걷어내자 정말 이전보다 3배는 더 커 보이는 엄청난 솥단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양씨는 곧 마찬가지로 3배는 더 커 보이는 만두피를 빚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내도 정신없이 그에 걸맞는 만두속을 만들었고 말입니다. 헌데 그런 뒤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만두속을 채워가지고서는 그 커다란 가마솥 안에서 큰 만두를 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글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올려서는 그 만두속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자, 요 만두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그 누구도 생각치 못한 아주 상상 이상의 것이 들었다 안 합니까요? 그러니 다들 한번 모여보십시오. 이 소리에 살짝 의아해하면서도 온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자, 그럼 오늘의 만두는 바로 순간 양씨가 그 커다란 만두피에 어느 한 곳을 뚫어주자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더니만은 아니 웬 어여쁜 처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말끔한 해녀복을 입고 말이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야, 정말 신기하네 그려. 거참 재밌구만. 생각 하나는 아주 끝내줘 버리는디. 헌데 그 처자의 품을 자세히 보자. 아니 글쎄, 이젠 한 입에 넣을 만두들을 한아름 끌어안고 있는 해녀였어요. 이에 더 신기하다는 듯이 온 마을 사람들은 전부 그 만두를 먹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만두에 들어갈 속으로 평범한 만두 100여 개는 만들어 놓았으니까 말이죠. 이걸 몽땅 팔아버리고 난 양씨 부부였건만 이런 놀라운 생각을 전해준 그 고종사촌을 다시 만나서는 고맙다라 칭찬과 함께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워낙 큰 만두 빚는데 정통하셔가지고서는 그 뭐니 해도 외사촌 손기술 덕분인 것이지요. 그럼 그리 계속 파시다 보면 요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알아주는 아주 재밌는 만두가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소? 이런 고종사촌 양지혜의 말은 참으로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그 미소를 보는 가운데 양씨는 순간 뭔가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전 꿈속에서 자신을 안아줬던 그 처자의 모습과 너무도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때마다 감수광 하는 그곳에서 아주 오래오래 만두를 팔며 부자가 됐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그런 만두가 한양에까지 알려져서는
왕이 기거하는 궁궐에서까지 그 만두를 선보였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온 동네 곳곳에서 그 양씨의 큰 만두 빚는 비법을 알려 제주도로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었고 말이죠. 이런 여차에 그 만두 속에서 나오는 처자들 또한 나름 유명세를 탔다고 하니 이런 재미난 세상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요? 그 커다란 만두를 찍고 나온 처자들의 치마품 속에서 하나둘 꺼내놓는 만두 한 접시에 온 세상 사람들은 열광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좋은 기술이나 또 다른 뭔가 기막힌 것을 세상에 알리려면 말이죠. 그것의 이상가는 아주 재미난 생각들이 꼭 따라와야 할 듯 한데 말입니다. 이런 귀한 생각들은 꼭 스스로한테서만이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나 먼 지인들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나 자신의 귀를 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진정 서로를 위하는 이들의 말도 무심히 넘기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놀랍고도 좋은 아이디어가 불쑥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 속 양씨가 얻어낸 행복처럼 말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